그런데 똑같은 가창이라도 그 가창법에 따라서 이런 공감, 치유의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서양식 가창법으로 가창할 때와 우리식 가창법, 우리 전통식 가창법으로 가창할 때 치유 효과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음악이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우리의 전통 가창법은 민요 내지는 판소리 같은 부분에서만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송가인은 그런 전통 가창법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우리의 대중가요, 지금 트로트는 서양 가창법의 기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송가인도 서양 가창법의 기본을 하고는 있는데 그 배경에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 가창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창법이 서양 가창법과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창법이 송가인에게 스며 들어와서 힐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물론 송가인 가창의 힐링이 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서양식 가창법에도 있고 기타 다른 여러 요소도 있는데 그 부분에 국한해서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음악과 우리의 음악은 서양은 7음계, 우리는 5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으로 치면 서양은 흰 건반 위주로 곡이 쓰여지고 우리는 검은 건반 위주로 쓰여지죠. 이 검은 건반 위주로 쓰여지면 노래가 약간 단조 계통으로 가면서 약간 슬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음이기 때문에 더 단순하죠. 더 단순하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더 원시적이다, 더 고대적이다, 더 옛날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스러움, 고대스러움이 원초적인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고 뒤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현대적인 현대인의 감성 혹은 무의식이 아닌 표면의식을 건드리는 그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서양 가창법과 우리 가창법의 차이점은 서양 가창법은 음을 시작할 때, 첫 음을 낼 때에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리랑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우리 가창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음을 위에서 땅 치면서 내려옵니다. 아리랑 아리랑 하고서 아가 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근데 아리랑 아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식 가창법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리랑을 부르고 도라지를 부르고 우리 민요를 부르고 흥얼흥얼 해도 서양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민요 가창자가 아리랑을 부를 때 들어보면 와, 뭔지 몰라도 저건 민요야. 내가 부르는 것과는 다른데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서 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양식 가창법에 길들여져서 아리랑 이렇게 부르는데 저쪽은 아리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500년이다 그러면 한마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이렇게 갔는데 이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듯도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제가 잘 못 불러서 그래요. 제대로 부르는 것을 한번 들어오시면 그 차이를 알게 됩니다.
또 이 마무리, 시작은 그렇게 이제 강하냐 부드러우냐가 있고 마무리도 그렇습니다. 마무리도 서양식은 부드럽게 끝냅니다. 아무렴 그렇지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부드럽게 내려가요. 근데 우리는 툭 던질 때가 많아요. 아무렴 그렇지 다 끊어버려요. 그렇지 그라고 말고 탁 이렇게 아무렴 그렇지 그라고 말고 그러면 이제 툭툭 끊어버리는 그런 느낌, 그런 차이가 민요의 가창법, 우리 민요의 가창법과 이제 서양식 가창법의 차이인데, 이런 특징이, 이런 민요의 특징 혹은 판소리도 대동소이한데 이런 특징이 송가인 가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용두산 엘레지 같은 게 그렇죠. 이제 고봉산 선생이 원래 부른 노래는 그야말로 서양식 가창법 용두산하예요. 용두산하 용두산하 이렇게 서양식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송가인은 용두산하 이렇게 용두산하 하고서 처음을 빵 때려줍니다. 용두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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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의 가창법, 우리의 전통 가창법과 서양 가창법을 비교하면은 오음과 칠음에서도 그렇고 또 이 창법에서도 그렇고 고대적, 원시적, 원초적인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서양 것은 현대적, 문명적, 인공적, 기계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속하는데 같은 동북아시아이면서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또 가창법이 다릅니다. 중국 가창법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에는 앵앵앵앵앵 하는 소리가 나요. 이 목소리를 진성으로 안 내고 이렇게 비성, 콧소리를 많이 내요. 근데 우리는 진성을 냅니다. 진성을 낸다는 것은 성대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인데 성대에서만 나는 게 아니죠. 아예 단전에서 소리가 납니다. 단전의 힘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콧소리는 성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도 성대를 쓰지만은 콧소리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창법도 성대를 쓰긴 쓰는데 서양 가창법도 물론 성대를 쓰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단전의 힘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전이 뭔가요? 단전은 이제 배꼽 근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중심이란 말은 두 가지 한자로 쓸 수가 있어요. 가운데 중자 중심이 있고요. 무거울 중자 중심이 있습니다. 무거움의 가운데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최배달 선생이 있잖아요. 실전 격투기로 유명한 최배달 선생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2번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중심 얘기를 하면서 단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거울 중자 중심이에요. 그분에게 들은 말인데, 예를 들면 사람을 눕혀놓고 한 손으로 그 사람을 들어 올린다고 하자. 그러면 어디를 들어야 할까? 허리깨를 들어야 할 거 아니냐. 허리에다가 천 같은 걸로 두른 다음에 딱 들면 들린다. 다리에다 넣으면 들리겠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가슴에다 해도 안 되겠지. 그때 그 중심 부분이 바로 단전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단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무게중심이기도 하고 동시에 힘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무거운 것을 쌀가마니를 든다 이거예요. 그럼 딱 잡고 어떻게 하나요? 두 다리를 벌리고 이게 딱 든 다음에 딱 들을 때 뭐 끙 하면서 들어 올리죠. 끙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단전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랫배 힘이 힘차게 들어가면서 들어 올리게 돼요. 이게 단전이 힘의 중심인 거예요.
그 힘의 중심으로부터 소리를 끌어내는 것이 이제 판소리가창법. 민요가창법에서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판소리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단전에서 힘을 끌어올리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통 가창법에서는 기교, 목이나 입에서 사용되는 기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힘이 중요한데, 이 송가인 가수 노래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힘이 나오는 단전을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볼 거냐 이거예요. 그게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고대적, 원시적, 원초적인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고대 사람들은 힘 가지고 살았어요. 노동력 가지고 살았고요. 근데 현대인으로 올수록 머리 갖고 살죠. 그래서 이제 단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단전을 세 가지로 또 분별을 해요. 하단전이에요. 이 아래에 있는 단전은. 중단전을 가슴, 상단전을 이제 머리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자라면서 아기는 하단전으로 숨을 쉽니다. 애들은 숨을 쉴 때 애기들 가만히 관찰하면 배가 불룩불룩해져요. 근데 점점 배가 불룩거리지 않으면서 숨을 쉽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고 마지막에는 가슴도 넘어서서 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사실은.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은 숨이 할딱할딱 하는데, 할딱할딱 한다는 것은 가슴 이상 올라와서 성대 근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면에 있어서도 이제 배에 힘이 있을 때는 아기가 뭐 지성이 있나요? 감성조차도 없어요. 즉 가슴도 없고 머리도 없거나 약해요. 그래서 생존만 해요, 힘으로. 그러다가 이제 소년 시절 되고 소녀 시절 되면 사춘기 시절 되면 감정이, 가슴이 굉장히 발달하죠. 육체적으로도 발달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아주 불안정한 그런 정서 상태가 되어서 이른바 질풍노도 시대가 되고, 이제 어른이 아주 되어버리면 머리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특히 현대인은. 한 인간의 일생도 그렇지만은 인류의 발전사도 그래요. 고대인들은, 원시인들은 단전 중심, 힘 중심으로 살았고, 문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가슴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저희 어렸을 때는 박사가 아주 귀했는데 요즘 박사가 굉장히 많아요. 인사 나누다 보면 저 박사입니다 하는 사람 많이 만나게 돼요. 왜? 머리 중심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대학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인일수록 머리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가창법 또한 그렇습니다. 현대의 가창법은 배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래서 현대의 가창법은 힘보다는 기술, 가슴, 목, 성대 이런 이쪽을 기술을 발달시키는 그런 가창법이 특히 이제 가요 부분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가창법, 전통 가창법은 고대적이다, 원시적이다, 또는 인간의 일생으로 보면 원초 시대인 아기에 가깝고, 이제 서양 가창법은 문명적이고 현대적이고 도시적이고 이렇게 기교적이고 그렇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으로 보면은 고대적이라 하는 것은 무의식에 속한다는 것이고요. 현대적이라 하는 것은 의식에 속한다는 거예요. 의식은 뭐예요? 의식은 우리가 의식하는 그거죠, 그야말로. 무의식은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밑에 깔려있는 잠재의식, 깊이 잠겨있는, 내가 경험해서 내 마음에 있기는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끔 꿈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부스부스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심리학자에 따르면 빙산이 9분의 1은 물 위에 있고 9분의 8은 물 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의식은 9분의 8 밑에서 있으면서 9분의 1을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배를 합니다. 한 인간도 그런데 그 인간이 속한 집단 전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집단 무의식이죠. 한국인이다 그러면 한국인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이 있어요. 그 무의식이 단군 신화도 만들어내고 무슨 전설도 만들어내고 그런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화나 전설을 연구해보면 그 민족의 무의식을 짐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인류가 집단으로 또 가지고 있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신화와 전설 같은 걸 깊이 연구해보면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대로부터 원시 시대로부터 무엇을 마음속에 축적해 왔는지를 넌지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넌지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창법은 그렇게 무의식과 관련이 되면서 무의식 속에 있는 걸 건드려서 치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의식에서 무엇을 치유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상처를 치유하죠. 상처를 치유할 때 의식 차원, 표면 차원에서 치유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치유하는 것이 더 잘 치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창법이 더 치유력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력을 송가인이 서양 가창법인 트로트 가창에 가지고 왔어요. 전부 가져온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서양 가창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영두사나라고 한다든가 할 때 불쑥불쑥 사이사이 틈틈이 그것이 발휘가 되면서 그때 이제 치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